주사법 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네, 이제 오전장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엠비엔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고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네. 시장 포인트들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죠.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치인데 국내 시장은 그에 따라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또 들어가면서 금융주나 이제 기술주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 나타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큰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그 CPI 발표가 있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관건인데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계속적인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좀 시간을 늦추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추는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도랠리로 이제 시장이 좀 시물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흐름들은 좋겠습니다만 미국 시장하고 좀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신고가 올라갈 때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인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이런 큰 기업들,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오히려 빠지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현재 어떤 국내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이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은 조금 모멘텀 좀 부재하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예전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좀 살아있는 어떤 흐름들일지언정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마 장세, 개별적인 테마 장세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우리 그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어제도 좀 강한 상승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또 4차 유행이 또 시작되는 어떤 부분들에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이제 대선 정책주들 부동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기업들을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역시나 작은 중소형주들로 순환매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테마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더 좀 부각되는 시장의 흐름들이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엔터주 쪽 좋은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배터리셀 업체들보다는 뭐 첨가제나 양극재 쪽으로 그렇죠. 오늘 뭐 대표되는 종목이 LNF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나노신소재 이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큰 기업들보다는 좀 중소형 기업들, 중견 기업들의 어떤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며칠 전에 K배터리 부분들에서 이제 나온 정부의 그 투자 뉴스들,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려 40조 원 정도를 이 2차 전지의 좀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과 함께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또 상승세가 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예전 같으면은 사실 오늘 반영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미진할 텐데 그만큼 시장에 지금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순환매적인 부분들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 관련해가지고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2025년까지 연장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와 또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이슈들
본다라고 하면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함께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다 같이 군집성을 이루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앞서서 우리 창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네. LNF도 저도 제가 가장 지금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LNF와 가장 경쟁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BM과 비교해봐,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 2022년도, 내년도의 전망치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몸집을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보다는 거의 한 절반 수준가량의 지금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또 탑픽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LNF가 2차전지 쪽에서는 가장 좀 저는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SK이노베이션 우리가 그 진행할 때 제가 삼성 SDI가 가장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가 상태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세 배터리 3사가 가장 탄력적인 게 이제 삼성 SDI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 쪽에서는 삼성 SDI가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중견기업 쪽에서는 LNF로 한번 좀 진행하시면 좋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기조는 단발성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함께 향후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사 중에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중소형 중견기업 쪽에서는 LNF를 좀 탑픽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저희가 먼저 살펴봤는데 오늘 돈 되는 보고서에 또 IBK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전창현 애널리스트가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배터리셀 업체들 이번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또 10시 30분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늘 또 시장에서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가장 좀 네. 오늘 좀 핫하죠. 그렇죠.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뭐 2차 전지 뭐 LNF, 뭐 첨보, 코스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테마 좀 찾아보니까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그 테마가 좀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물류 관련 종목들, 뭐 동방이라든지 KCTC, 그다음에 한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저렇게 단발성을 일단 갭을 떠서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그 4차 유행에 대한 또 불안 심리들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4단계 시행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의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택배나 이런 물류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또 이런 종목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좀 드라이버가 걸리는 즉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삼총사들 있죠. 그러니까 테마로 봤을 때 동방이나 KCTC, 한익스프레스 이 삼총사들은 좀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저도 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관련주로 또 한번 공략주로 갖고 나와볼 테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된 좀 실질적인 또 수혜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장 후 딱 1시간이 지난 10시입니다. 오전장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 얘기를 더 듣고 싶다. 근데 김용환 매니저를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무료 방송 오늘 하시나요? 네, 오늘 무료 네. 방송 하는데요. 제가 원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녁 동안에 저도 육아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안 나서 오히려 그냥 장 딱 마치고요. 오후 4시에 제가 바로 무료 방송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그죠? 바로 제가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테마에 대한 어떤 속도감 있게 좀 우리가 빨리빨리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섹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종목들도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또 주사법을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민준이 아버님이 또 네. 신광섭 신광섭 매니저도 그래, 네. 또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딸이거든요. 맞아요. 딸발 보잖아요. 네, 네. 딸 바보를 넘어선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육아 힘듭니다.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엠뱅골드 김용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인성 정보 리뷰를 네네.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뭐 당일날 막 급등세가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 혹은 뭐 1, 2주 있다가 또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 이 4차 유행이 저는 그냥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었는데 백신이 보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면역 상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거리두기를 해서 4단계를 진행을 해서 잡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 앞서서 제가 지난 태경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또 이제 물류 관련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대면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된 또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테마였거든요. 근데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의료 쪽하고의 또 갈등 이런 부분들과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통과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관련된 원격 진료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인성정보가 그쪽에서는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고 거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차트상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 이틀 전에 나왔던 대량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가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으면 상투 징후인데 이제 막 저가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며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 피려친 양봉이 기준봉을 우리가 보고 이 기준봉에 적어도 몸통 라인 때 한 3분의 1 정도, 1지점 정도만 이탈시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은 거래 줄이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재차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 응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슈팅권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목표 라인 때 3,300원 라인 때는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올라가다가 약간의 이틀 동안 올라왔던 차익 매물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오늘 사실 갭 떠서 좀 올라가려고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거래 줄이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른봉은 아니고요. 사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어떤 단봉의 의미, 매집의 어떤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차후에 계속적으로 또 이제 물론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비대면 관련 원격 진료에 대한 이런 관련 종목들 충분히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만나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 메타버스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앞서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뭐 오늘도 그랬고 그러니까 워낙 메타버스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메타버스 고점 징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테마의 성격을 보게 되면 예전에 뭐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산업군의 성장 섹터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의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 수 없는 또 그런 산업의 어떤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아일텍 같은 이런 OLED 관련 종목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범죄에 속해 있는 어떤 종목군이지만은 어쨌든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이제만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신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신규 종목. 아마 좀 많이들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 쭉 훑어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는 향후에 어떤 하반기나 내년도가 훨씬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이번 3분기 때부터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자, 거두절미하고요. 네. 일단은 뭐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42,000원에 저는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4만 원 지금 조금 넘는 구간인데 충분히 지금 제도 매력적인 어떤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숨겨진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렸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차 산업 관련된 최대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게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거를 가상 세계에 갖다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 거리를 그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네이버에다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거리뷰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신에 그런 어떤 그림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 식당을 가서 음식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어떤 투자를 2018년도부터 이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본격적으로 3분기 때부터 더욱더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사실 기업입니다. 근데 이 공모 자금도 한 대략 180억 정도를 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12 그죠? 전환사채를 진행하면서 대략 한 300억 정도 가량의 자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500억 정도의 현금 캐시가 좀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과연 이 기업이 무엇을 할까?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EO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에서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들에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메타버스 쪽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에서 이 바이브 컴퍼니가 약간 좀 숨겨진 그죠? 그런 진주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멘텀 하나가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 분야에 또 다양한 또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 메타버스 기술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전에 이제 재작년 이제 2019년도 부산하고 또 이제 세종시에 이 스마트 시티 건설 관련된 또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 국내 유일한 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쪽은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이브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쪽에서는 또 하나의 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실체만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주주가 또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금 현재 카카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카카오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브 컴퍼니를 투자를 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메타버스 쪽에서의 기술력들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회사명이 이게 사명을 변경한 건데 다음 소프트였어요. 원래는. 근데 다음 소프트였는데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예전 이름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이 바이브 컴퍼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AI 빅데이터 1세대 기업이네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형이 있잖아요. 카카오라는 형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브 컴퍼니의 향후에 어떤 모멘텀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게 되면은 그래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이걸 차트를 쭉 늘려보면 2020년도 10월 달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이슈가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모멘텀들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어제 이제 사실 이 자리를 좀 돌파한 자리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 이제 장중에 또 양봉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온,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인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좋고요. 옵티시스 다 좋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적인 영역을 봤을 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어떤 경쟁력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카카오라는 어떤 큰 대기업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향후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좀 다운돼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때는 제가 조금 올려서 5만 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35,000원 라인 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겁니다. 목표 라인 때 5만 원은 사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5만 원 간다는 거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봤을 때 중기적 관점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매수 가격 42,200원이죠.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소프트인데 2020년이죠. 지난해에 바이브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이게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접점이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두 기술 간의 호환성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가격 35,000원, 매수는 42,000원에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그리고 빅데이터 기업으로 유명한 바이브 컴퍼니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서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